자, 일단 오늘 뭐 포지션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비트야 뭐 계속 숏 포지션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움직임이 워낙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제 제가 도지를 좀 진입을 했습니다. 도지 롱을 좀 잡아놓고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뭐 현시간봉으로 이거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고, 도지코인을 지금 진입을 한 가장 큰 근거는 뭐였죠? 올해들의 매집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평선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도지를 좀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그리고 올해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이 돼서 이제 진입을 한 거다. 굳이 지금 익절 라인을 좀 선정을 해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윗꼬리를 남기고 트라이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꺾였던 부분까지 말아 올려줘야 그 위에 상승분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윗꼬리를 남겼던 꼭지 끝에서 대략 10% 정도 내려온 그 구간에 익절 라인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를 이제 익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지금 수익금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대략 19,0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나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지금 단기적인 포지션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코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좀 시청자분들 더 들어오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익절 라인을 지금 잡아놓은 그 가격대가 어딘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주요 세계 통화에 대해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 유로도 일본 엔화도 전부 다 약세를 보고 있다고. 근데 사실 달러 패깅이 테더잖아. 테더가 지금 1,540원 막 이랬었잖아요. 조금 떨어졌죠 지금. 근데 테더도 코인이기 때문에 이 테더의 도미도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는 게, 약세장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테더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알트들이 옛날만큼 힘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나조차도 하락장이 왔을 때 현금화 시켜놓을 때 원화로 절대 안 바꾸죠. 뭐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나 혹시나 이제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원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시장 경제 숏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더에 대한 도미도 만약에 내가 정세를 파악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가격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장 자체에 우상향에 기여를 하는 것도 맞아요. 이때까지 기여도 어느 정도 했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주식 발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250만 주 발행 계획에서 750만 주 발행으로 변경을 했어요. 대략 한 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9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비트가 떨어져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기업이 뭘 내야 되냐면 전환사채 비용이라는 거를 내게 돼요. 근데 이걸 내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뭘 하겠어? 현금 융통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대형 고래가 매물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하락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가격도 다시 하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주가가 떨어지면 또 비트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낙수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생이나 파산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코인 시장은 엄청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고,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미국 전부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만큼 그 안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하나의 일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건 마치 시장에 한정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독과점, 근데 그게 실제 자원이 아니고 통화 기능을 하고 있는 투자 자산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식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저도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망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숏을 보는 그 이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조금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라고 보고 있는 그 근거 자체가 테더의 도미넌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지속적인 수요 증가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결국에 간단한 문제예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일개 기업이 지배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좀 광적이야. 그 광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브랜딩 자체를 뭘로 만들어 온 거야? 비트코인 기업으로 만들어 온 거는 맞아. 인정한다고. 근데 비트코인을 계속 사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주식을.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의 주식은 많이 올랐었죠. 비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25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750만 주까지 늘렸어. 발행 계획을. 이게 얼마야? 거의 6억 달러예요. 6억 달러. 이거 왜 늘리겠어 지금? 왜 발행하는 주식의 양을 늘릴까요? 지금 이쪽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전환사채 만기가 됐을 때 하락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단기 하락에 대해서 이만큼 찔끔 하락하는 거 말고 지금 너무 큼지막한 요소들이 단기 하락 시작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너무나 큰 하락이 자꾸 걱정이 돼요. 이거 비트 가격 떨어져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환사채 비용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얘네 이거 비트 팔아야 돼요. 어차피 리드 투자자가 시장에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던졌어. 비트코인이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투자한 애들도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야. 얘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라. 그 레고 블록 얘기하는 건가 하는 애들도 비트를 산다고 지금. 당연히 비트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비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격 또 떨어져. 주가 가격. 근데 얘는 떨어지면 얘는 또 떨어져. 연쇄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표현이 현물을 모으는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 제외입니다. 지금 단기로 레버리지 태워서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듣고 왜 롱을 잡는 거냐고.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거 대놓고 미국 정부에서 매집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비트를 매집하겠다라는 거는 매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쌀 때 산다. 싸지 않으면 싸게 만든다. 어떻게? 걔네들 털어서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해서 패닉 매도 만들어가지고 쌀 때 사게 만들겠죠. 미국 정부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금 14개의 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비트를 모으겠다고. 말 그대로 축적, 매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대놓고. 그러면 매집 구간에 들어가려면 일단 하락이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 그래야 쌀 때 사겠지. 고점 구간은 매집 구간 안에서 가장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라고. 비중 자체를. 우리가 이때 사는 건 10%, 이때 20%, 가장 바닥일 때 40%, 뭐 이런 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매집 구간을 당기기 위한 하락이 계속 연출이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쌀 때 살려면 우리도 비쌀 때 팔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비쌀 때 팔 것도 없고 쌀 때 살 돈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비쌀 때 판다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를 지금 얘기했으면 왜 하락을 보고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